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안정적인 업적을 달성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을 겁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살아온 시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배우고 다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이야기들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법률방송에서는 법률방송 초대석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들을 초대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첫 시간, 뚝심 있는 행정가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 오신 김동완 전 의원을 모시고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하죠. 네. 근데 저희가 출연 섭외 전화를 드렸을 때 좀 망설이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어떤 이유셨을까요? 제가 겪어왔던 그 공직의 생활들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질 만한 것들인가 하는 것과 또 함께 일했던 분들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혹간에 그분들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많은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 잠시 내려놓으시고 저희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먼저 앞으로 3번에 걸쳐 나눌 이야기 중에서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예. 김동완 전 의원님께서 지역 행정가로 이룬 업적에 대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예. 대한민국 최초로 지자체 주도로 이루어진 도청 이전 사업이죠. 이 충남도청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이 지자체 청사 이전 사례가 과연 몇 차례나 실행이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가보경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13개 시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도청이라는 광역자치단체의 소재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충남의 경우는 공주에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이제 한반도 경영 차원에서 호남에서 오는 철도와 만나는 지점을 공주보다는 대전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은 그 도청 소재지를 그 대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죠. 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충남도청이 대전으로 옮겨진 것이네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사실은 만주사변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부선을 깔은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신의주까지 예. 호남에서 올라오는 그 철도와 만나는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공주 사람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주 사람들이 제국의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고 일본 경찰은 전원을 부인을 하고 제국의회에서 충남도청을 공주에서 대전으로 결정한 그런 사례고요. 우리가 정부 수립 후에 도청 이전은 3번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서울특별시가 승격을 하면서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옮긴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 부산이 광역시로 되면서 부산에서 경남도청을 창원으로 옮긴 것은 창원공단을 만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신 것이고, 예. 그리고 전남도청을 광주에서 무안으로 옮기신 것은 바로 전남도청이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기념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무안으로 옮긴 겁니다. 네. 모두 중앙정부의 대통령께서 결정들을 하신 거죠. 그러나 충남도청은 유일하게 1989년도에 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의원님께서 이 충남도청 이전을 추진하셨을 때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추진하셨던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충남도청 이전은 2번을 관여를 하게 됩니다. 예. 그게 뭐냐면 1989년도에 대전이 광역시가 되었고 1991년도에 도의회가 민선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도의회에는 도청 이전 추진위원회라고 하는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개발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실무적으로 그 일을 담당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뒤에 기획관리실장으로 가서 네. 이제 충남도청 이전에 관해서 네. 제가 또다시 맡게 되는, 그때는 이제 민선지사죠. 심대평 지사께서. 네. 그래서 제가 맡아서 2번의 그 도청 이전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도청을 이전하려고 하면 뭐 또 많은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도청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 사이에서 갈등은 없었습니까? 이거 엄청이 많죠. 도의회에 이제 도청 이전 특별위원회는 기획관리실장이 가서 이제 도의원들의 의문사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질의 답변을 하는 상태인데요. 예. 엄청이 혼내는 거요. 저를 그 자리에서 왜 복지부동하느냐, 도청이 왜 그렇게 미진하게 하느냐, 예. 이런 질타를 하는 거요. 그럼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말을 끊어가지고 또 말을 못하게 하고 이래서 굉장히 답답한 표정을 짓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네. 한 언론인이 나를 붙잡고 김 실장, 내가 하나 어드바이스 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도의원들은 속기사가 있으면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기사 없이 예.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하자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 실장도 속 있는 얘기를 다 해야 예. 이게 될 거 아니겠냐 아예 그러더라고요. 그냥 터놓고 다 얘기하는 얘기를 자리를 할 수 있다. 만들어봐라 이런 거네요. 속기사가 있으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의원 그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서 예. 그걸 제안을 했죠. 우리 1박 2일 워크숍을 가면 어떻겠냐. 예. 워크숍에서 그러면 뭔가 갈등 없이 잘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죠. 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신 워크숍에서 저 하나 두고 예. 16명 도의원들이 막 예. 공격하는 거죠.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이제 왜 옮기지 않느냐, 그러고 언제 옮길 거냐, 옮긴다면 어떤 방법으로 옮길 거냐, 뭐 이런 이제 막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충남도청을 옮기는 문제는 나는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다 가지고 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16명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다. 아, 맞아요. 나는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통일해 주신다면 얼마든지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에 이 양반들이 상당히 이제 꼬리를 내린 거죠. 아. 그래서 이제 회의를 했어요. 예.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양반들 속뜻이 뭐냐면 도청 이전을 할 때 평가단 구성을 네. 시장 군수에게만 추천하라고 하지 말고 도의원도 한 명씩 추천하게 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니까. 그럼 좀 더 공정해질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16개 시군이니까 예. 시장 군수가 16명을 한 명씩 추천하고 도의원들이 각 시군에 16개 시군의 도의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면 32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 이전 평가단 구성을 40명으로 하도록 권고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8명만 전문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 신뢰도가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100년 대계를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반대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의원들은 시장 군수하고 약간 라이벌 의식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시장 군수는 평가단 의원을 초청해 주는데 네. 도청 이전 특별위원이라는데 자기들은 하나도 추천을 못하면 그러니까요. 지역에서 명색이 안 선다 이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뭐냐. 평가단 구성을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겠습니다. 오, 인원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38명이 전문가들이 되죠. 예. 대신 충남도지사가 추천하는 평가단원은 도지사가 추천하는 게 보다도 조경, 무슨 토목 이런 학회한테 의뢰를 해서
전문가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되 예. 충남 출신이 아닌 전문가를 추천받음으로써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약속으로 타협안이 이루어진 거죠. 충남 출신이 아닌 전문가들로 구성을 한다. 예, 예.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저분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하면 도의원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봐서 전적으로 타격이 됐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도청 이전에 관한 특별 조례가 안이 마련되었죠. 예. 그렇군요. 안이 마련된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도청 이전이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지역 간의 갈등도 일으킬 수가 있는 문제고 그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기획관리장으로 부임해서 한 10개월이 되어서 도의회가 가을에 이렇게 예. 가을에 이제 도의회가 열렸는데 심 지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할 수만 있다면 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 김 실장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충남도가 지금까지 잘못 용역해 왔습니다. 뭘 못 해왔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부동산 업계로 새어나가기 때문에 토지 투기가 일어나고 맞아요. 집값을 상등시킵니다. 그러면 김 실장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어디로 이전할 것인가를 용역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절차로 부동산 억제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는 어떻게 결정하나? 도청 이전 평가단을 구성해서 예. 그건 합숙 교육을 해가지고 1박 2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그게 신행정 수도 방식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지 뭐. 예. 그다음부터 이제 도청 이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획관리실장이 예. 이제 충남발전연구원의 전문가들과 함께 실무적인 거를 맡게 나간 거죠. 그렇군요. 아니 어쩜 그 짧은 시간에 지사님께 그렇게 명쾌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는지 참 놀라운데요. 부동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미리 뭐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다니고 있을 때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예. 그러면 나에게 공부의 마지막 기회이니까 내가 지역개발과 지방재정을 공부해야겠다고 싶어서 그런 논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역개발에 대해서 제가 책을 우리나라에서 나온 책은 거의 다 읽었죠. 와, 그런 그렇군요. 상태였고 예. 또 그 뒤에 이제 도시과장을 갔기 때문에 예. 도시과장이 바로 부동산 업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메커니즘을 움직인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중에 하나 일화를 소개하면 네. 청양의 대치면 우리가 얘기하는 칠갑산에 있는 것이 대치면인데 대치면의 그 청정 지역에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그 하나의 계획을 플랜을 정한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추석 때 이제 내 고향에 그 서울에 사는 친구를 중마고를 만났지요. 네. 그 친구는 부동산을 한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동아나 투자할 때가 있는데 네. 투자를 한번 하면 어떠냐라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나는 공직자라서 투자의 여력이 없다. 그랬더니 지도를 보여주는데 그 지도가 내가 만든 지도인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그 친구는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깜짝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개발 도면이 없어도 예. 말 가지고도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근데 하물며 관청이 여기로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하겠다는 걸 부동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예. 그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게 마련이고 그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그 관청의 정책은 무산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할 때는 부동산 가격을 1이라는 가격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예. 3배, 4배, 10배를 떼버리면 그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청의 정책들이 이렇게 정부가 누설이 돼서 예.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 서울의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니까 공급 측면에서 이 접근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후보지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하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을 할 때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 유지를 잘 해줘야 그 공정하게 공공정책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전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심 지사님께 말씀을 드린 거죠.
충남도청 이전을 위해서 음.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던 정보들과 또 뭐 학습하셨던 부분들이 다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 충남도청 이전이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잖아요. 굉장히 큰 공백기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도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40명에서 위원들을 7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도청 이전이 추진이 잘 됐었나요? 아니죠. 이제 실무 작업을 하느라고 밤을 늦게까지 제가 사무실에 많이 있죠. 예. 그럴 때 밤에 심대평 지사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사무실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도청 이전 없었던 거로 하자고. 왜 갑자기 그런 말씀하신 건가요? 아마 대전의 어떤 지방지의 편집국장하고 저녁을 잡수셨나 봐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심대평 지사님께서는 그 자민련이 무너졌으니까 국민의 정당을 창당하는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도청 이전지를 어떤 특정적으로 확정을 지어버리면 그 시군에서는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예. 15개 시군에서는 반발했을 거 아니냐. 그걸 왜 도청 이전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뭔가 불리하다는 불리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사님께서 당황하셔서 저를 만찬 마치고 가시면서 제 사무실에 오신 거죠. 예. 그런데 저는 이미 도청 이전 평가단들한테 70명한테 다 통보를 했거든요. 예. 아무 날 어디에서 오셔라. 네. 이렇게. 그러면 지금 그거를 없었던 거로 하자 그러면 이게 충남도청이 정말 우스운 꼴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이루었어요. 기획관리시장 관사에서 잠을 못 이루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지사께 보고 드릴 자료를 쓰는 거죠. 밤새 쓰신 거예요? 밤새 쓴 거죠.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도청 이전이 정당 창당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뭘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지금 현재 도청 이전이 16년이 되도록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창당하는 정당은 국민의 정당이라고 한다면 도민과의 약속을 16년 동안 못 지킨 분이 과연 국민의 전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느냐. 라는 부분에 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전곡을 찌르셨네요. 예, 그랬더니 이제 지사님하고 행정부 지사님, 경비사님 그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그건 나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개한 것도 아니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지사님께서 또 입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제 재개가 되어서 이제 일정대로 토지공사 연수원에 네. 이제 70명이 모여지게 된 거죠. 저희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를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도청 이전이 추진이 안 되면 어떡하나 엄청 걱정을 하셨다가 거의 몇 시간 만에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안도도 하셨겠지만 좀 허무하기도 하셨겠어요. 저는 굉장히 책임감이 무거워진 겁니다. 도청 이전이 다행히도 잘 되면 좋은데 잘못되면은 저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그 문제 때문에 또 밤을 새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직원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평가단이 구성됐을 때 보안 검색을 강화하라. 왜냐하면 핸드폰을 가지고 돌아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을 자기를 평가위원으로 추천해둔 시장군수나 도의원들한테 통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공정성 시비가 생기게 된다. 그걸 막아라. 두 번째로는 공정성 시비가 시군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무진이 6개 후보지를 사전 답사해라.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답사하고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무진들이 답사해가지고 와서 장문의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예. 제가 이제 기획관리시장 관사에서 그걸 열어보니까 어디에서 후보지를 쳐다보느냐, 누가 보고를 하느냐, 날씨가 어떠냐, 이거에 따라서 이 후보지가 좋아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다면 예. 공정성 시비가 지역별로 얼마든지 그 있을 수 이유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도 공정성 시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이제 충청남도에 인트라넷으로 이메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 전 공무원과 시군의 부시장 부군사한테 인트라넷으로 전달했습니다. 아, 모두 다 보시게 한 예, 거군요. 예. 이렇게 실무진들이 가서 현장 보고를 평가로 왔다. 예. 하지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공정 시비는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양심의 가책이 받을 일은 없었다라고 믿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티끝 하나도 공정하게 최대한 하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평가단이 소집이 됐죠, 결국에는. 그랬죠. 근데 뭐 첫날부터 순조롭진 않았던 것 같던데요. 이제 나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예. 숙소에 가서 자고 있는데 직원들이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죠. 예. 갔더니 보니까 공주부여 청양이 저기 후보지를 하나로 추천했고 홍성 예산이 하나로 추천을 했는데 예. 둘이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 원인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배부한 자료 중에 문화재 숫자의 통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주부여 청양은 네. 합해서 몇 개다라고 명시를 했고 예. 홍성하고 예산은 홍성이 몇 개, 예산이 몇 개 이렇게 된 거죠. 문화재 숫자가 높으면 네. 그 후보지로서의 역사성이 있다고 평가해주기로 했거든요. 평가 요소가. 그러니까 그 하는데 우리나라의 논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나중에 논쟁을 하다 보면 논쟁의 본질은 어디로 갔고 말꼬리 시비입니다. 그렇죠. 너 나보고 욕했어? 네.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 감정 싸움이 되고 주먹 다짐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상황에 이제 제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전화를 제가 받으시고 가신 잠깐만 거죠. 그랬죠. 잠깐만. 아무도 저를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잠깐만 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잠깐만 해주죠 하고 소리치니까 다 나를 쳐다봤어요. 예. 싸울 때. 그 자료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배부된 자료이긴 하지만 이 업무는 충청남도가 주도하고 있고 내가 기획관리시장으로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예. 그래서 실무진들은 오늘 밤에 그 인쇄를 다시 할 수 있는지 인쇄소에 알아봐라. 다시 인쇄해서 내일 아침에 현장에 가기 전에 배부를 다시 한다. 그랬더니 이제 의원들이 거기서 수고로 들었고 예. 이제 다시 아침에 네. 배부하고 예. 대강당에서 제가 공식 사과를 하고 아이고. 현지로 이제 답사를 떠난 거죠. 그렇군요. 네. 그 와중에 또 별명이 하나 생기셨더라고요. 네. 예. 주현미라는 별명이던데요. 그 당시에 아마 주현미 씨가 잠깐만이라고 하는 노래가 네. 유행을 하고 있었던가 봐요. 잠깐만 그랬죠. 잠깐만 그랬죠. 잠깐만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예. 밥자리에서 우리 실장님은 주현미라고 그러길래 네. 그게 뭔 뜻이요? 그랬더니 주현미 노래 제목이 잠깐만이 있대요. 아, 맞아요. 잠깐만 유명하잖아요. 예. 예. 난 그때 잘 몰랐거든. 그래요? 지금은 아십니까? 그냥 듣기만 했대. 아, 정말요? 예. 뭐 의원님 애창곡으로 하나 만드셔도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난 노래 잘 못 불러요. 그러시군요. 예. 하여튼 뭐 그래도 기분 좋은 별명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평가위원들은 그 이후 일정들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예. 근데 하나가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였나요? 그게 뭐냐면 방송 카메라 기자들입니다. 왜요? 저를 잘 아니까 전화 오죠. 어디로 가야 되냐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카메라는 미리 가야죠. 그렇죠. 발표할 때 딱 화면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공주부여 청양으로 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홍성부여로 간다면은 촬영산맥줄기에 가서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공주부여로 가야 된다면 공주부여 쪽으로 카메라가 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거 어디로 가 있었냐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걸 알려주게 되면 미리 누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미 내가 지사님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사님도 어디로 가게 결정되었다고 제가 전화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사님께서도 주변에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되게 되면 주변 분들은 심대평 지사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제가 통보 안 하겠습니다. 와,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지사님께서도 방송 중계를 보십시오. 예. 그래서 그 했다라고 제가 카메라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그거는 내가 이야기를 통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마 방송국에서 두 팀을 띄운 걸로 압니다. 양쪽에서 대기를 양쪽에 하고 다 있다가, 대기하게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발표나는 순간에 이제 카메라를 그렇습니다. 돌린 거네요. 그렇죠. 야, 지사님한테까지 그렇게 정말 공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저를 많이 신뢰하시고 예.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원래는 연말에 나야 되는데 예. 저는 도청 이전 문제를 마무리 짓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2개월간 유보시키고 있었던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이제 도청 이전에 관한 결정이 되었다니까 예. 행자부에서 명령을 낸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인사명령을 받으러 지사실에 가서 이제 하는데 예. 지사님이 갑자기 인사명령 차렷 경위하고 주려는 순간 그냥 주지 않고 지사실로 들어가셔가지고 어머. 뭐 행정부지사를 부르고 예. 정무부지사를 부르고 행정자치부 차관한테 전화해서 유보시켜라. 안 보내주시는 거네요. 김동완이가 예. 그 조례를 통과시키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예. 제가 우리 큰딸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된 겁니다. 어머,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날이 이제 큰딸이 연세대학교 졸업식 하는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빠가 한 번도 자기 졸업식장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까지는. 와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약속을 했거든요. 예. 근데 못 가게 된 거죠. 그 문제로 어떡해요. 인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큰딸한테 그 양해를 구하는데 울더라고. 정말요.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어요. 저도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내가 큰딸한테 얘기했죠. 미안하다. 대신 졸업식 끝내고 서울역으로 와라. 충남발전연구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충남도청 이전 후 도의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도의 대책이 있어야 우리 도의원들한테 도청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울역에 가족들 때문에 올라가는데 네.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도청 이전 이후 충남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을 만들어라. 그리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때 제가 KTX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직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도의회에서 그 보고할 시간을 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의장께서 예. 기획관리실장 신상 발언을 하라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 오고 점심을 식사하시고. 먹고 KTX 타고 내려왔죠. 예. 그때 제 책상에 한 200페이지가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걸 어떻게 도의원들을 설득합니까? 그다음 감기를 들었고 몸도 아픈데 휴지로 코를 막아가면서 그걸 16장으로 요약을 했죠. 200장을 16장으로 요약하셨어요? 16장으로 요약을 했죠. 그래가지고 인쇄시켜서 내일 의원님들 좌석에 다 배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도의회가 열린 겁니다. 그렇군요. 도의회가 열리니까 이제 그 당시 도의원들도 이제 제가 그 도청 이전 문제 때문에 2달 동안 인사발령을 못 받고 못 가는 걸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나오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제가 단상에 올라가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예.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정식 보고로 바꿔버렸죠. 아.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 보죠, 이제. 자기 책상에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어떻게 충청남도 도청 이전 후에 충남의 균형 발전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보고하고 딱 내려오니까 의장께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청 소재지 변경을 한 조례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죠. 이견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통과했으면 결정합니다. 와. 땅땅땅 두드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기자들이 나한테 쫓아오는 거죠.
이게 날치기요. 만장일치요. 날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논산 출신 도의원이 막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소리가 많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저 김동완이가 또 못 갈까봐 내가 참았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기자단 보고 봐, 만장일치잖아. 그랬더니 그 이튿날에 이제 지역신문에 톱기사로 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라고 야. 이제 그 기사가 나가서 예. 큰 갈등 없이 마무리됐죠. 와, 만장일치 대단합니다. 뭐 수 없는 갈등도 있었고 많은 뭐 싸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게 결론이 너무 속 시원하게 나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의원님. 그래서 이제 심 지사님께서 나 떠나고 나서 예. 전 실국장들 이름을 넣어서 공로패를 보내주신 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야, 이 과정들을 쭉 들으면서 뭔가 그 마라톤을 완주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앞서 따님 얘기하시면서 약간 감정이 조금 울컥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따님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나요? 좀 달래주셔야 할 거잖아요. 아빠가 미안하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시대에 아빠들이 다 그랬어요. 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빠들을 좀 많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 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린 그런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만큼 살려온 겁니다. 그거를 좀 진정성을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젊은이들이 그런 아빠들,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예. 인정해주지 않을 때 많이 속상하죠. 지금은 인정해 주시죠. 네. 정말 지금은 우리 큰일 딸들이 이제 나신 거죠. 인정을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인정을 하죠. 그때는 좀 어렸으니까. 예. 예. 아, 정말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충남도청 이전이라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면서 많은 것을 또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풀지 못하고서는 나라가 선진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국가공론화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당 지도부가 네.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낙선이 되는 바람에 그 법안이 그냥 폐기됐습니다. 그렇군요. 프랑스가 예. 갈등 문제를 풀어낼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리에서부터 드골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만들 때 그 중간이 바로 이슬람 집단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동이 났습니다. 예. 그 폭동을 났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공론화위원회였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원전에 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원전을 다시 재개하도록 했는데 그러한 제도들을 그냥 국가의 제도로 국가공론화위원회로 정착시키자고 하는 법안입니다. 예. 앞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예. 또 시민으로서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공동체의 번영을 할 수 있고 공동체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지 내 이익을 다 챙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절대 우리 국가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나라로 올 때에 그러한 양보와 또 타협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맞다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우리 후손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행정가들도 이 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도 의견을 내서 함께 모두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솔직한 이야기 해주시고 또 정말 진솔하게 평소에 저희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듯이 재밌게 또 지난 이야기들을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시간, 또 세 번째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혹시나 오늘 하지 못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려 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이야기하게 된 것 같고 저희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모셨던 심대평 지사님께서 또 입장이 곤란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분들은 시청자들께서 예. 이해를 하시고 정책을 하다 보면 단순히 어떤 실무진의 의견들만 가지고 끌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충남도청을
책임지고 계시던 심대평 지사님은 나름대로 고충이 많으셨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이 제가 생략된 상태로 얘기된 거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너무 재밌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 김동완 의원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